그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그 그라민은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라민은행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이 일어나는 금융이죠.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머드 유니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라민은행의 총재입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32살에 방글라데시에 귀국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의 나라의 거의 70%가 빈민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 빈민들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를 고민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2006년에 노벨 평화상, 2009년에 미국 대통령 평화훈장, 2013년에 미국의 골드 메달 이런 걸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그 모든 상을 받은 7번째 인물이 됐던 사람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어땠었냐면 이렇게 이제 나무 원자재를 5만 원을 빌려 가지고 원자재를 사서 이거를 시장에 가서 6만 원에 팔아서 10% 이자, 그래서 5.5만 원을 원금과 이자로 갚고 5천 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빌리는데 10% 이자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5천 원으로 그러니까 한 15만 원 뭐 이 정도로 한 가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민은행이라는 곳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에서 그 사람들은 담보가 없어요. 신용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유누스 총재가 직접 기부금을 모아서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줬죠. 대출 금액은 1인당 150달러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만원, 17만원 이렇게 빌려줬고요. 그 다음에 대출 조건은 무보증, 무담보. 그 대신 여기 특징적인 거는 5명의 집단 보증입니다. 이 5명의 집단 보증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5명이에요. 그리고 유누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 이 5명이 서로 연대로 해서 집단 보증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무로 된 의자를 만드는 사람 5명이 집단으로 각각 보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돈을 벌겠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돈을 못 벌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못 갚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업종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집단 보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하고 금리는 일반 상업은행하고 똑같이 해줬고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회수율이 98%에 이르렀다는 거죠. 일반 은행들하고 똑같은 회수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소득층 자체도 큰 문제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라빈 은행에 대한 비판, 또 그라빈 은행을 따라했던 은행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보수 은행들이 이 그라빈 은행이 커지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판을 했었어요. 5명의 연대 보증을 결국은 다 그 유대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키고 이 회수율을 98% 올리기 위해서 그 연대 보증 쓴 사람들한테 심각한 모욕과 뭐 착취를 했다. 뭐 이런 그 비판이 있었는데 이거는 곧 묻히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이거를 시도했었는데 이때 이 독일의 은행에다가 출자했던 주주들이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수익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금리를 하는 일반 대부업자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실패한 사례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라빈 은행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뭐 많은 뭐 비판과 그림자가 있지만 이거는 기존의 보수 은행 금융권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그런 논리로 보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라빈 은행이 은행을 하면서 이익이 나자 그 이익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그 그라빈
그 방글라데시의 그 저소득층 25%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 유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걸 알고서는 11센트의 요구르트를 생산했습니다. 프랑스하고 합작으로. 그래서 11센트의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 저소득층 유아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유로 신발.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신발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까지 먼 길도 신발을 신고 갈 수가 없어서 1유로짜리 신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다 이런 거는 이제 유럽의 협력 기업들하고 협력을 같이 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명한테, 동남아 쪽에 1억 7천 명한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동남아 쪽의 식수들이 워낙 환경이 열악해서 흙탕물을 그냥 마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자기가 생겨난 이익을 가지고 행했던 기업이 바로 그라민은행입니다. 저희는 이제 경영학 원론에서 이런 걸 배우죠. 기업은 이익을 내야만 하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설립 목적과 그 다음에 운영 목적이 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트코, 톰스, 노보 노르디스크 이런 특별한 사회적 기업의 회사들이, 사회적 기업은 아닌데 일반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코스트코는 자기네는 판매 이익에 영업이익을 15% 이상 남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금액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네 이익을 최소화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 밖에 이제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안경을 사게 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안경 하나를 공짜로 준다.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목표는 뭐냐면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게 되고 그 존경심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동인당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바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받는 기업이 되면 사람들이 그 기업에게 더 큰 이익을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메디치가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받아야 된다. 환전 수수료로 인해서 서민들을 착취한다,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존경심을 얻으려고 예술가들, 그 다음에 고아원들, 그 다음에 도서관들, 이런 것들을 메디치가가 끊임없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해서 존경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기업은 큰 이익을 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누스가 한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되고 그 이익을 내지 않으면 고용 창출이라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했던 많은 주주들한테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 기업이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에서는 사회적으로 존경심을 받지 못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사회적 행동을 해야지만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